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그때는 절대 모르는 것들,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,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. 처음에 사업 자금, 자본금 이런 건 다들 어떻게 준비를 하지?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.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의 첫 자본금 평균이 3억 800만 원입니다.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창업 자본금들을 어떻게들 다들 융통을 하는가 이 부분 궁금하실 거예요. 첫 번째가 자기 자본인 거죠. 창업자가 모아둔 돈, 자기 자본이 63%, 그리고 동료의 부담이 16%, 친지가 9%, 금융기관이 9%, 그리고 정부 자금 3% 순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.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도 그때는 몰랐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자금은 어떤 사람한테 흘러 들어올까요?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. 사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 좋을 때, 수익률이 되게 높을 때 이럴 때가 있겠죠. 그러면 통장 잔고에 돈이 막 넘쳐나요. 이럴 때는 제 기분이 어떨까요? 돈 같은 거는 빌리고 싶지가 않죠. 왜? 내 자금이 지금 충분하니까, 내 회사의 잔고가 넘쳐나니까 외부의 돈을 볼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그때는 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. 장백TV 제가 지금 잘 나간대, 연수익률이 몇 %나 된대, 이런 게 소문이 나잖아요. 그러면 얘기도 안 했는데 친구, 동료 또는 친척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. 잘 나가니까, 내가 투자를 해도 원금은 보장이 되고 수익률도 높을 것 같으니까 돈 필요 없냐고 연락이 와요.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회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. 막 적자 날 때가 있고, 지금 코로나 시국이에요. 그 전에는 엄청 잘 나갔는데 지금 막 회사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성장률 둔화되고 있고, 이럴 때 사업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?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겠는데, 돈을 좀 융통해야 되겠는데, 이런 생각을 하겠죠. 그러면 예전에 연락이 왔던 친구, 친척, 동료 이런 분들한테 그때 얘기했던 거 지금 좀 융통이 돼? 지금 좀 빌려줄 수 있어? 지금 투자할 생각 있어?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? 장백TV가 지금 좀 힘든가? 돈이 부족한가? 회사에 위기가 왔나?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. 그러면서 지갑을 닫아버립니다. 아이러니하죠? 내가 돈이 필요 없을 때,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돈을 막 빌려준다,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, 내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은 뒤돌아서요. 불안하니까.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돈이 필요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? 돈이 넉넉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? 돈이 넉넉한 친구한테는 빌려줘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잖아요. 너무나 당연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는 회사가 잘 나가고 돈이 넉넉할 때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2017년도인가 18년도쯤에 연대보증이 폐지가 됐죠. 제가 2014년도경에 회사에 위기가 왔어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자기 자본 100%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 제가 30살이었는데 제가 살던 원룸의 보증금, 제가 그때 전세 3,500만 원에 살고 있었거든요. 그 돈을 월세로 바꾸면서 300만 원만 남기고 전 금액을 뺐어요. 그리고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3년 4년 만에 회사에 위기가 왔어요. 그 전에는 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가 3, 4년 만에 위기가 와서 신용보증기금에 갔습니다. 거기는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금리도 좋고 돈도 잘 나온대.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.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야 된다.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?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잖아요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상담 다 받고 서류 다 제출했는데 그 돈 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사인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. 혹시 잘못될까봐, 사돈의 8촌까지 제가 피해를 줄까봐 안 받았어요. 그런데 희소식이 있었죠. 연대보증이 없어졌습니다. 이제 기술보증재단에서 빌리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건 어디에서 받더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설 필요가 없어요. 물론 은행권 거래나 개인 거래는 다르지만 정부로부터 보증을 서서 받는 것들은 내가 연대보증을 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비슷한 논리로 내가 창업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매각을 하고 싶어요. 이 매각을 하는 타이밍은 내가 투자를 받는 타이밍과 같습니다. 언제 투자가 잘 들어온다고 했죠? 내가 돈이 필요할 때? 아니라고 그랬죠. 내가 잘 나갈 때, 매출이 올라갈 때, 수익률이 좋을 때 빌려주는 사람도 많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요. 내가 돈이 필요 없을 때 그렇단 말이죠. 내 회사를 매각할 때, 내 브랜드를 매각할 때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. 내가 돈이 필요 없을 때, 어차피 지금 돈이 잘 벌릴 때, 돈을 빌릴 필요도 없을 때, 그럴 때 이 브랜드를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. 그 타이밍을 놓치면
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고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, 내 브랜드가 성장하지 못할 때는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. 과거에 잘 나갔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. 지금 내가 잘 나가는지, 지금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는지, 작년 매출보다 올해 매출가 더 올라갈 때 돈은 필요 없겠지만 투자할 사람들은 많아요. 그 타이밍에 브랜드도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는 잘 모르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이상 정기TV였습니다.